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에센셜 112제 70번부터 74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70번 생명보험 관련 법규.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상법 보험편이다. 이건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은 우리 금방 공부했죠.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상법의 보험편이다. 71번 보겠습니다. 정의, 생명보험의 정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보험상품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예, 생명보험 계약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거의 대부분은 이 보험업법 정의가 시험 문제에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험 문제는 보험업법이냐 상법이냐 뭐 그 정도 혼동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위험보장은 디폴트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명보험의 표준 약관. 약관 이제 상품마다 약관 다 있죠. 이 약관은 상법의 보험편, 상법의 규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데 작성되었는데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 관계자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핵심적인 키워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생명보험 상품. 자,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를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익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되죠. 생명보험도 당연히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됩니다. 뭐 안 되는 상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회사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예금보호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상법에서는 보험 상품을 손해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고,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이제 봤던 거죠. 그죠? 일단 보험 상품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보험업법이고요. 손해보장은 이건 손해보험에 관련된 얘기죠. 둘 다 틀린 함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2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계약하고의 차이점이네요.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연결이 바르게 대한 것은 취급회사, 생명보험 계약을 손해보험회사에서 취급합니까? 보험기간은요, 장기 종신이죠. 틀렸습니다. 단기 확정기간 손해보험이죠. 보장 대상은 사람의 생존, 오케이, 맞아요. 재산상 손해는 손해보험 계약이죠. 보상 원칙은 정액 보상,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사람이 가진 재산상의 손해, 실손보상 다 손해보험 얘기죠. 두 번째, 생명보험 계약은 확정기간 내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죠. 종신이죠, 종신. 다 손해보험에 관련된 얘기고요. 종신, 손해보험이 아니고 손해보험은 확정된 기간 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73번,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보겠습니다. 지문이 기네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미리 마련된 정형화된 약관에 따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약관을 전체로서 동의를 하든지 또는 거절의 선택받게, 즉 일부만 동의를 하든지 일부만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수많은 계약자 개개별로 약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성입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합계약성.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는 보험자의 불이익으로 한다. 왜? 약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약관을 만든 사람이 보험자, 보험회사죠. 그래서 작성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의 특성은 무엇이냐? 개개별로 다 맞춰서 약관 작성 못한다 그랬죠. 전체를 동의하든지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합 계약성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같이 여러분들께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의무가 둘 다 계약자, 보험회사
편무가 아니라 쌍무죠. 쌍무 계약입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 일부를 변경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랬죠. 전체를 동의하든지 전체를 거절하든지. 세 번째, 선의계약성에 따라서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선의계약성에 따라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부여가 되죠.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지를 할 수가 있죠. 고지 의무 위반 시 해지입니다. 74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 특성. 자, 특징이 아닌 거. 유형의 상품. 생명보험이 무형의 상품입니까? 유형의 상품입니까? 공상품과 같은 유형의 상품이 아니라 무형의 상품이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다양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상품입니다. 계약 후 관리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정답은 특징이 아닌 것은 공산품과 같은 유형의 상품이 아니다. 요거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의 성립 요건.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의 승낙,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죠. 뭐 보험증권을 교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하고자 할 때는 보험회사는 반드시 기초서류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가 있죠. 이 기초서류 한 번씩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방법서, 보험 약관, 마지막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중 기초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놓고는 뭐 청약서 이런 거 보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구매에 따른 효과를 바로 느낄 수가 없는 무형의 상품. 유형의 상품이면 손에 딱 쥘 수 있으니까 바로 느낄 수 있지만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 상품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언더라이팅 다 심사하죠.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와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번 시간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